재용이 형 사랑해요. 아, 요즘 누가 그렇게 써? 님 혹시 태?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랜만에 키보드 리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펀딩해 놓은 키보드가 있는데 그 레트로한 맛에 펀딩을 했는데 이게 미쳤는지 역시 펀딩이라 그런지 아직까지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해외에서는 몇 달 전부터 수령을 하는데 아니 난 순번이 빠른데도 왜 이렇게 늦게 오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중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많은 구독자분들의 키보드 추천을 받았고 구입해서 써보니 이거는 꽤 괜찮다라는 생각에 거의 갓성비라고 불리는 로지텍 K380을 대체할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자이너 컴팩터 블루투스 무선 키보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격은 89,900원. 솔직히 가격만 봐서는 K380을 대체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일단 제품을 살펴봐야겠죠. 키보드를 구입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우스도 하나 공짜로 줬었는데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사은품보다는 가격을 더 내려서 판매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취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고 그 차이만큼 다른 것을 구입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그냥 서비스를 정해서 주면 아니 나만 그런가? 그럼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인 제품을 살펴보자면 얘는 엄청 슬림하고 K380처럼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가벼운 키보드입니다. 디자인도 그 특유 마이크로소프트의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느낌이 있어요. 마치 서피스 제품들의 깔끔한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또 가만히 놓고 보자면 애플의 매직 키보드와 비슷해 보이는 디자인이기도 한데 실제로 매직 키보드와 비교한다면 좀 저렴한 느낌은 있습니다. 가격도 그만큼 저렴하니까요. 매직 키보드는 프레임을 알루미늄을 썼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운 맛이 있지만 얘는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키보드를 볼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펑션키, 위에 있는 멀티미디어 키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인데 뭐 볼륨을 조절하거나 재생, 일시정지, 검색이나 스크린 캡처. 저는 캡처 기능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버튼을 되게 좋아하고 옆에 홈이나 엔드, 페이지 업다운 이 버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펑션 키를 누르면 얘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만 딱 봐도 얘가 멀티 OS를 지원한다기보다 윈도우에 초점을 맞춘 느낌이 나죠. 하지만 방향키는 요거는 아무래도 이런 컴팩트한 키보드들의 특징인데 노트북들처럼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좌우는 좀 커서 시원시원하지만 상하는 조금 작은 건 사실이에요. 저는 크지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키보드를 쓰면서 K380 대비 크게 느껴졌던 것은 들고 다녀보면 무게의 차이가 확실했습니다. K380이 가성비로 되게 좋은 제품이거든요. 하지만 무게감이 좀 느껴진다는 것이 휴대성에서는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얘는 287g이기 때문에 들고 다닐 때도 크게 부담스럽진 않았습니다. 갤럭시 폴드 한 개의 무게인가? 게다가 K380은 진짜 가성비! 자세히 보면 플라스틱의 묘한 고급스러움은 조금 부족한데 디자이너 컴팩트는 아주 많진 않지만 고급스러움이 그래도 K380보다는 더 있습니다. 약간 매직 키보드와 K380 중간 정도에 위치한 그러한 포지션이랄까? 뒤에는 전원 온오프 버튼이 있고 배터리가 충전식이 아니에요. 여기 유심 핀으로 찌르면 이렇게 열어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뭐 한번 넣으면 36개월은 간다니까 대충 편안하게 사용한다 쳤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거는 되게 특이하게 유심핀을 찔러야 요것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결국 디자인은 가격만큼 K380보다는 더 좋고 깔끔하고 예쁘다. 슬림한 컴팩트 키보드답게 펜타그래프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일반 노트북의 키보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키감은 많이 부드러운 편입니다. 조금 더 깊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지만 일단 키보드 위에 코팅된 느낌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부드러우면서도 잘 잡아주는 느낌이라면 K380은 무광 코팅된 것처럼 지문 방지가 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대비 살짝은 까끌까끌한 느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핑을 할 때 촉감이 많이 달라요. 무서움은 아니지만 소음이 꽤 있어서
독서실에서 쓰기에는 약간 조금 그렇고 기계식 키보드와 비교한다면 많이 조용하긴 합니다. 그리고 K380이 좋았던 게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보강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저가형 제품에서 볼 수 있는 통울림이 없는데 얘도 K380만큼은 아니지만 바닥이 단단하게 꽤 잘 잡아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게가 훨씬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타이핑했을 때 뭐 통울림 그리고 바닥이 잘 잡아줬어요. 아마 K380이 무거운 이유도 이 보강판 때문에 좀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했을 때의 경험 보통 제가 장점부터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단점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니 해도 가격 자체가 가성비라고 논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좀 비싼 가격입니다. 마우스 가격을 제한다면 한 6, 7만원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컴팩트한 블루투스 키보드 치고는 가성비라고는 요거는 제가 쓰면서도 조금 애매하긴 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가격이면 좀 괜찮은 가성비 기계식 키보드가 생각날 수도 있는 그러한 가격이기 때문이죠.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스페이스바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니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변태 스페이스바라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사이즈와 비교한다면 진짜 스페이스바가 많이 작아요. 이거 다 한자키나 이모티콘 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게 되어 있는데 만약 타이핑을 했을 때 이제 생각을 딱 해보면 돼요. 스페이스바를 왼손으로 치는지 오른손으로 치는지 저는 지금 적응되어서 조금 괜찮긴 한데 오른손으로 친다면 전혀 불편함은 없고 만약 왼손으로 스페이스바를 많이 친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오히려 K380의 각도가 살짝 더 높아서 적당한 각도이기 때문에 장시간 타이핑 하기에는 K380 쪽이 더 좋았고 얘는 약간은 바닥을 치기 때문에 조금 손목에 무리가 간다랄까. 전원 버튼이 뒤에 있는 것도 은근히 불편했습니다. K380은 옆에 있기 때문에 얘를 바로 꺼내서 그냥 여기서 싹 눌러서 전원을 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얘는 딱 꺼내서 한번 뒤집어서 전원을 켜고 다시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얘는 마이크로소프트 딱 제조사에서 티가 나잖아요. 호환성은 완전 윈도우에 최적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고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모두 사용은 가능했습니다. 한영 전환도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했고 재미있는 것은 볼륨 컨트롤, 뭐 스크린샷 이러한 기능들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모티콘이나 윈도우 키, 윈도우보다는 제약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사용은 가능하다 정도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 K380은 진짜 제가 이게 2만원대에 구입했나? 맥과 윈도우,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 호환이 가능한 로지텍의 이상한 제품이죠. 보통 로지텍이 이 정도의 제품을 만들면은 굉장히 비싸게 파는데 그럼 반대로 장점은 뭐가 있을까? 요즘 블루투스 키보드의 대세인 최대, 세대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1초 정도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1초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꾹 누르면 페어링을 하는 여기서 그냥 눌러서는 전환이 되지 않아요. 대략 1초 정도 눌러야 바뀌는 기능으로 되어 있고 특별하게 이모지 버튼이 키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은 윈도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요 버튼을 누르면 원래 윈도우와 마침표로 누르면 이모티콘이 뜨지만 얘는 바로 열 수 있는 단축키가 여기 있고 예전 제 시대 때는 미음 한자로 눌러야 철 한자 구 요런 것을 쓸 수 있었는데 나도 이제 나이 들었나? 그리고 뭐니 해도 슬림하고 가볍기 때문에 휴대성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였습니다. K380도 좋긴 한데 무게감이 좀 느껴졌거든요. 그에 비해서 얘는 들고 다니면서도 진짜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키보드이고 더 좋았던 것은 윈도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키보드 프로그램 설치 시 여러가지 버튼들을 커스텀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버튼을 커스텀 할 수 있진 않습니다. 위에 있는 펑션 키의 일부, 밑에 있는 키의 일부를 커스텀 해줄 수 있고 이것도 프로그램마다, 기기마다 세팅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라면 완전 그냥 키드로 커스텀 할 수 있진 않고 어느 정도의 제약은 좀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좀 테스트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로지텍 플로우와 비슷한 기능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스마트 스위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키보드와 마우스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이 설치된 환경에서 마우스로 화면을 이동하면 키보드도 같이 이동하고 그러니까 키보드와 마우스 한 대로 여러 개의 PC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사용했을 때는 키보드로만은 움직일 수 없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스마트 스위치를 지원하는 마우스 이 조합으로 사용을 해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로 주는 얘는 안 되더라고요. 직접 얘를 써본 결과 가성비로만 따졌을 때는 로지텍 K380을 이기기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얘는 말 그대로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것이지 만약 K380 위로 가격을 더 쓸 수 있다면 이 키보드를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나는 키보드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기 싫어 디자인보다는 그냥 가성비야 이러신 분들은 그냥 K380을 구입하는 게 맞고 나는 K380이 조금 아쉬운데 요 동글동글한 느낌 그리고 무게 때문에 얘를 쓰긴 싫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괜찮은 제품을 쓸래 그러한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보통 노트북을 쓰게 되면 발열 때문에 키보드를 분리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그러한 분들이 이동을 하면서 키보드를 같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고, 이동이 아닌 고정용으로 많이 쓴다면 이러한 블루투스 키보드는 쓰지 마시고 그냥 가성비 좋은 유선 키보드, 뭐 기계식 키보드 이러한 구입을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가장 좋았던 조합은 뭐냐면, 갤럭시 탭에서는 킥스탠드와 이 키보드의 조합이 최강이고, 아이패드에서는 스마트 커버와 이 조합이 가장 최고였습니다. 그냥 레알 크크만 쳐, 레알 크크.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오랫동안 K380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뭐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구독자분의 추천으로 구입해본 제품, 얘가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뭐 디자인이나 무게나 여러가지를 따졌을 때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걸 보고 나도 저거 하나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키보드를 주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사지 마세요. 역시 얘의 가성비가 킹가시긴 하다.